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여 명 늘며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고용은 호조인데 청년층 취업자와 제조업, 건설업 분야 일자리 수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상황을 좋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정부는 근로조건 개선, 외국 인력 활용 등 빈 일자리 해소 방안 2차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 1,000명 늘었습니다. 4월보다 다소 둔화했지만 올해 들어 두 달째 35만 명대를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올라 70%에 가까워졌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을 낙관적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약 38만 명 늘어난 대신 청년층은 9만 9천 명, 40대는 4만 8천 명씩 감소했습니다. 각각 7개월, 11개월 내리 줄어든 겁니다. 줄어드는 인구 구조를 감안해도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에 제조 도소매 쪽에서도 좀 많은 부분들이 포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에서 좀 많이 감소를 보여줬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도 다소 둔화했지만 5달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불황 국면인 건설업 취업자도 6만 6천 명 줄었는데 2019년 11월 이후 가장 큰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고용 상황이 양호하다면서도 제조업 일자리 회복 지연으로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인난을 겪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빈 일자리부터 채울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국내 건설, 해운업 등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부문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이들 업종의 근로조건 개선, 외국 인력 활용 유연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뤄낸 김은중호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김은중 감독은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리고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한국 축구의 미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돌풍의 주역으로 39일간의 긴 여정을 마친 20세 이하 대표팀의 금이 환영 현장을 박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극 전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응원과 환호의 목소리가 입국장을 뒤덮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 골짜기 세대라는 평가 속 당당히 세계 4위 업적을 달성하고 돌아온 대표팀. 김은중 감독은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습니다.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선수들이 증명을 하였고 우리 선수들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 역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더 좋은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회 3골 4도움으로 브론즈볼을 수상한 주장 이승원이 공을 넘긴 건 팬들이었습니다. 걱정과 우려도 많이 됐지만 가장 먼저 저희 팬분들의 열띤 응원 덕분에 저희가 월드컵 4강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고 소속팀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관심 속 아르헨티나로 떠난 대표팀은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전통 강호 프랑스를 격파하며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와 나이지리아를 차례로 꺾고 2대회 연속 준결승에 오르며 아시아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 결말이 끝이 아닌 시작이길 바랐습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해가지고 향후 올림픽 대표, A 대표까지 쭉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돌풍의 주역으로서 39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온 20세 이하 대표팀. 이제 각자의 소속팀에서 주전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야담스 TV 박준영입니다.
강남의 한 한방병원이 환자들로부터 고액의 선결제를 받아놓고는 영업을 중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이미 영업허가 취소가 예정된 상태였는데요. 법원은 치료가 절박한 환자들에게 고가의 치료를 선결제 방식으로 권한 건 이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체도 확인됐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암치료 전문 한방병원입니다. 고가의 치료비를 시술 전 선결제 받은 뒤 영업을 중단해 경찰이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알고 보니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과 전 실장 등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행정원장이나 재무이사로 불리던 A씨가 대표 원장에게 3천만 원가량 월급을 지급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겁니다. 이후 A씨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세워 병원과 용역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한 달에 수억 원씩 챙겼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직접 평균 3억 원에서 4억 원가량 받았다고 진술했고 최대 5억 8천만 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암치료가 절박한 환자들에게 고가의 치료를 권해 끌어모은 돈이었습니다. 사실 진료라고 하기엔 딱히 없었고 그냥 와가지고 상태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더 한방치료 이런 거 주사치료 강요하고 화가 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다른 병원 한우분들도 이미 병원을 갔었다가 저희처럼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온 한우분들이 되게 많았었더라고요. 법원은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선결제 방침이 사실상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내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면 이 알림을 주는 건데요. 그런데 주로 범죄의 대상이 되는 1인 가구 여성들은 이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나경열 기자입니다. 법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가해자의 얼굴과 나이, 신체 사항, 주소 등은 성범죄자 알림 2라는 플랫폼에 올라가게 됩니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는 곳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이 사실을 통보해줍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정작 여성들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관해서는 들어봤는데 직접 활용해 본 적은 없고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해 본 적도 딱히 없었습니다. 성범죄자 정보가 직접 통보되는 대상이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등 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성범죄자 알림이 통보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알림이 정말 한 번도 안 와서 제가 따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이제 성범죄 관련된 정보들이 좀 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사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사실 제일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어서. 통보 대상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AI가 핵전쟁과 맞먹는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전 세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AI를 감시할 공식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미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했고
한때 뉴욕 증시까지 크게 출렁였는데 확인 결과 AI가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최근 많은 과학자와 IT 전문가들이 AI 기술과 관련한 각종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UN 차원에서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구테러스 UN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AI 규제를 위한 국제규약과 전문기구 수립을 언급하며 오는 9월까지는 자문위원회도 만들어 관련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scientists and experts have called on the world to act, declaring AI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on a par with the risk of nuclear war. We must take those warnings seriously. AI 감시기구의 모델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제시했습니다. 구테러스 총장은 오늘날 IAEA와 같은 AI 기구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동의한다면서 다만 국제사회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부연했습니다. 또 유엔이 AI 기술 감시 체계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